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FBI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면서 그리고 오랜 신복인 마이클 코헨 변호사의 사무실로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매우 극적인 또 공격적인 조치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복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 사람이 트럼프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강행을 한 것인데 이것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뭔가 법원이라든가 검찰 또는 법무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떠한 위법에 대한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대배심의 소환장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입수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수색을 하고 압수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특별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언론들이 해석하는 것은 검찰이 마이클 코헨 변호사의 은행 사기 또는 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리아 문제 협의를 위해서 군 수뇌부들과 협의를 하는 자리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업셋을 했습니다. 어제 FBI 압수수색은 국가에 대한 공격이다. An attack on our country 라고까지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FBI의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에 대한 수색 압수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의미는 무엇인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FBI의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 변호사의 뉴욕 오피스 그리고 집 그리고 호텔 등에 들이닥쳐서 수색을 하고 많은 서류들을 압수를 해갔습니다. 압수된 서류들은 컴퓨터 기록, 전화 기록, 은행 기록, 텍스 기록 그리고 변호사인 그와 그의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이메일 기록 이런 것들을 샅샅이 수색해서 압수를 해갔습니다. 이제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된 경로를 보면은 특검인 로버트 말러의 지적에 따라서 뉴욕에 있는 연방검찰을 통해서 법무부의 고위층의 재가를 얻었고 또 다시 검찰이 연방법원에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FBI가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뉴욕의 연방검찰의 검사장을 법무부가 지난 1월에 임명한 인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인 전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방검찰과 법무부는 모두 트럼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까? 또 이런 조치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면상으로 나온 혐의는 마이클 코헨 변호사의 그 뱅크 프로드, 은행 사기, 또 와이어 프로드, 통신 사기, 그리고 캠페인 파이낸싱 바이올레이션, 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선거법 위반 케이스 가능성이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여자 13만 달러를 코헨 변호사로 받은 장본인인데 이 스토미 다니엘스 케이스와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수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헨 변호사가 트럼프의 신복 중에 신복이고 10년 이상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거래부터 시작해서 개인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비밀을 주무르고 있던 장본인입니다. 우선 이제 뱅크 프로드의 경우에 보면은 은행 사기 부분은 2016년도 10월 17일에 코헨 변호사가 갑자기 한 유령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13만 달러를 데니얼스의 변호사의 구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코헨의 뉴욕 뱅크가 재무부에다가 수상한 거래가 있다 하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출처가 의심되는 거액이 이동을 했다. 그런 신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돈이 데니얼스에게 선거 12일 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선물이냐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돈이냐 이것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선거 열 이틀 전에 입막음 돈으로 나간 돈인데 후보자의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헨 변호사 측에서의 반론은 그 돈은 자기 개인의 돈이고 트럼프로부터 나중에 환불을 받지도 않은 돈이고 고로 선거법 위반과는 거리가 먼 돈이다. 그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 어제 FBI의 조치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FBI의 압수수색을 트럼프 대통령의 앞마당에 폭탄을 떨군 것이다. 그런 비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그랜드 주리를 통해서 서류 입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것을 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코헨이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모두 알고 있는 장본인이고 사실은 트럼프의 가장 나쁜 부분을 공격하라고 이 사람을 건드린 것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법적 방어전에 또 하나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가 브루클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또 트럼프의 전 선거본부장이 이미 기소를 당했고 또 트럼프의 전 안보수석이 유죄를 인정을 했고 또 트럼프의 전 선거 참모들 몇 명이 유죄를 인정해서 특검과의 협조를 약속한 상태고 또 특검의 로버트 말러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방해죄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신복 중의 신복이 이제 모든 것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전선이 펼쳐졌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매우 언짢았습니다. FBI의 조치는 매우 disgrace, 아주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녀 사냥이고 우리나라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까지 강력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가장 편향적인 그룹이라는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FBI는 이제 입수된 기록 중에서 소위 변호사와 고객 간의 특권, 이 조항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와 코헨 변호사와의 대화는 이 특권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가 6개 조항의 규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피의자를 보호하고 변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 조항에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양측의 대화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중에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특권이 소멸된다. 그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코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라는 이유 이외에도 매우 극적인 조치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특검이 제시하는 내용과 증거들을 검찰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무부로 가게 되고 법무부에서도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장관 설입니다. 로젠스타인 장관이 동의를 해야만이 이것이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연방검찰이 연방법원에 영장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판사가 객관적으로 또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아야만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식입니다. 게다가 연방검찰이나 법무부 장관 서리가 모두 트럼프의 사람들이라는 거, 이것이 더 이 극적인 영장 수색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측근들을 파이어해 왔는데 이것이 그의 인사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그가 내가 고립무원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월 10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성 스캔들이 FBI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맨해튼 연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찰 소속 수사관들은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대신해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코헨이 트럼프 대통령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물론 이메일, 세무자료, 사업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장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저커버그 CEO는 오늘 상원사법위원회와 상업위원회 합동 청문회에 출석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정보 유출에 관련한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저커버그는 출석에 앞서 우리의 책임에 폭넓은 견해를 견지하지 못했다며 큰 실수였다고 사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응징하기 위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시리아 인근 해역에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한 대 이상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오늘 미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 도널드 쿡호가 지중해 동부에 배치됐으며 이 함선이 시리아 공습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또 다른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포로호 역시 며칠 안에 시리아 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주가 먼저 모두 1,600명의 병력을 배치합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6일 발표한 파병 규모인 250명에 대해 매주 300명씩을 추가 파병하고 파병 인원을 총 1,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도 어제 225명을 파병하는 데 이어 오늘 113명을 추가 파병합니다. 마르티네스 뉴멕시코 주지사 측도 이번 주 후반 80명을 파병하는 것을 포함해 총 250명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중국 보아오 포럼에서 올해 중국 시장 개방폭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들은 시 주석의 자동차 시장 개방 약속 등에 주목을 하면서도 이미 나왔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보아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시장 진입 규제 완화, 투자 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업 서비스 대외 개방 확대 등 중국의 새로운 경제 개방 정책의 밑그림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제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늘 중국이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60일간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수입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금년도 첫 주요 목표는 주 예산 통과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의회 개원과 함께 민주공화 양당 의회 리더들과 만나 그의 우선순위 의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실패작이었던 노조권리 축소와 연금 제한 등을 여전히 금년 우선순위 사업으로 열거했습니다. 때 아닌 춘설로 어제 시카고 컵스의 시즌 첫 홈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컵스는 오늘 오후 1시 20분에 파이러츠와의 첫 게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불과 8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화이트삭스는 어제 제설 작업을 한 후 홈 오퍼너 게임을 치렀습니다. 태미 더그워스 연방상원의원이 어제 두 번째 야를 순산했습니다. 그녀는 현직 상원의원으로서 첫 번째 출산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2014년 하원의원 시절 첫 아이를 순산하면서 현직 하원의원 출산 10명 중 하나로 기록됐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맑은 후 오후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7도. 내일 기온이 5, 60도대로 오른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로 흐려지겠고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2도, 밤 최저 54도. 목요일 맑고 흐리고 밤사이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45도. 금요일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고 한때 썬더스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49도입니다.